애니멀 남자의 쓸데없고 신랄한 잡소리 아즈키가 되어 S를 신자 안녕하세요 아즈키입니다. 네, 살짝 발음이 많이 좀 씹히긴 했는데요. 네, 오늘 2019년 5월 25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저희 방송 원래는 금요일에 7시 정각에 시작하는데요. 어제는 제가 그 축제 행사 때문에 방송을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하루 미뤘고요. 그리고 7시에 바로 시작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30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년 2분기 작품들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셋뉴소녀입니다. 일단은 이 오프닝 전에 비와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로 나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들게 만드는 장면이 좀 나왔어요. 일단 아침부터 비가 와서 이제 아마네 부장이랑 나나코가 이제 신발장에서 만났는데 비가 와서 이제 습해지면은 머리가 엉망이 되어버려서 별로 안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나나코가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재미있는 장면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멀쩡하던 머리가 이제 뭐 어떤 뭐 긴장을 풀어버린다던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머리가 갑자기 이 난리가 나버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네 부장이 아이아이 가사 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한 우산을 이제 남녀가 같이 쓰고 가는 네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나 지어내죠. 자기네 학교에 7대 불가사의. 네. 그래서 이제 아이아이 가사를 하게 된 커플은 이제 무조건 이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얼렁뚱땅 이렇게 지어냈는데요. 여기서 이 오프닝 이후에 이제 홀딱 젖어서 등교한 에이지가 교실로 들어오는데요. 이제 나나코는 이제 수건을 건네주고 그래서 이제 아마네가 전 장면에서 얘기했던 아이아이 가사를 하기 위해서 우산을 같이 쓰려고 이제 끝나고 같이 가자고 이제 에이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비가 갑자기 그쳐버려요. 예.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비가 그쳐서 해가 쨍쨍한 그런 날씨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태풍 그러니까 복도를 걸어가다가 이제 선생님을 하나 만나는데 이제 나나코가 미화부장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나코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태풍 때문에 토끼우리가 망가졌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나나코가 이제 토끼우리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토끼들한테 밥을 어, 주고 토끼들을 잘 돌봐주는 에이지가 이미 그쪽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에이지랑 만나게 되고 근데 여기서 4화, 5화에 나왔던 그 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점쟁이 에피소드에 나왔던 타오가 등장을 하고 이제 타오한테 이제 그 뭐 점을 이제 쳐달라고 하는데 이제 타오가 이제 신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사를 좀 멋있게 써달라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점을 치더니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기사를 쓰게 되는 그런 미래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점은 뭐 들어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에이지가 이제 나무를 들어 올리려다가 손에 이제 가시가 다닥다닥 박혀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온실에 갔더니 네, 그 누님이 있었고 이제 가시를 빼고 돌아오니까 이제 그 스케치북 그 스토커 에피소드에 나왔었던 키노가 다시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난장판을 또 잠깐 쳐버리고
이 토끼우리 재건하라고 했더니 무슨 예술 작품을 쓸데없이 재능 낭비죠.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우여곡절 끝에 네, 토끼우리 제거는 성공을 하는데 어, 안타깝게도 부실공사를 해서 토끼가 10마리가 모두 도망쳐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타오의 점이 약간 들어맞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마네 부장이 학교 교내 방송으로 토끼가 이제 다 탈출을 해 버렸으니 협조 좀 부탁한다 라는 방송을 해서 다행히 토끼를 모두 포획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쨍쨍했던 날씨가 또 갑자기 또 급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또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나코가 다시 이제 아이아이 가사를 쓰고 가려고 우산을 안 가져온 척을 하거든요. 네. 나나코는 어 우산을 가져왔는데 이제 에이지가 이제 말을 했었어요. 첫 장면에서. 그러니까 비가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그냥 우산 쓰기 귀찮아서 맞고 왔다. 그래서 에이지가 우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한 우산을 둘이서 같이 쓰고 가지 않을까 해서 거짓말을 쳤는데 에이지는 이제 진짜로 우산을 안 가져왔었던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죠. 이제 와서 뭐 우산을 사실은 가져왔던 거다라고 돌려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아마네가 슈퍼 어시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본인의 우산을 건네주면서 결국에는 에이지와 나나코가 둘이서 같이 우산을 쓰고 하교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번 주 센유 소녀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 예고에서 이제 그 수영복을 입게 되는 나나코의 이런 이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애니에서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거의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나오면은 섭섭한 그런 장면, 그런 에피소드죠. 수영복 에피소드, 서비스 씬.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또 나나코가 등장하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 에피소드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타오와 키노가 다 재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었죠. 다음 주는 뭐 어떻게 될지 네, 기대를 또 해보고요. 확실히 생유소녀 같은 경우에는 이 러브 코미디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여주인공이 굉장히 이 메가데레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뭐 월간순정 노자키군이라던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작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츤데레가 아니고 메가데레인 주인공이 이제 일방통행하는 그런 작품인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런 작품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괜찮네요. 예. 오랜만에 이런 속성의 러브 코미디물을 보게 돼서 굉장히 또 괜찮네요. 네. 이제 중반부를 지나갔죠. 예, 이제 이번 주가 7화기 때문에 어, 좀 있으면 또 완결이 날 거고 3분기 작품이 이제 또 시작이 될 텐데 시간 참 빠르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진짜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어, 이번 분기 애니메이션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유소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작품은요. 우리는 공부를 못해입니다. 이번 주 7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즈와 우루카 쪽으로 에피소드가 좀 많이 실렸죠. 네, 비중이 좀 많이 실렸는데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후미노가 이제는 완전히 알아챘죠. 리즈와 우루카가 나리유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약간 특이한 포지션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 이제 어드바이스 쪽으로 이제 역할이 바뀌었는데요. 후미노가.
이번 주도 이제 후미노와 나리유키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을 헛디뎌서 후미노가 나리유키 쪽으로 이제 넘어져서 약간 그 안기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리즈가 그 둘 근처로 예,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후미노가 이제 하와와하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당황해서 어 그러니까 후미노는 이제 리즈가 그 장면을 봤다, 명백하게 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네,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어 다음 장면에서 이제 리즈랑 나리유키가 같이 복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리유키를 밀쳐서 이제 리즈한테 밀착시키려고 하는 후미노의 노력은 이제 궤도 설정의 실패로 인해서 어 그러니까 밀착은 밀착인데 이제 어 리즈의 이제 흉부에 나리유키의 얼굴이 밀착이 되는 정말 엄청난 대형 사고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후미노와 나리유키가 둘 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재밌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리즈는 근데 원래 쓰던 안경이 아버지가 잘못 밟아가지고 깨져서 다른 안경을 쓰고 왔던 거였죠. 눈썰미가 빠른 분이라면 이미 리즈의 첫 장면에서 눈치를 챘을 거예요. 원래 리즈의 그 안경테 색깔은 파란색이 아닌데 오늘의 안경테 색깔은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딱 이 눈치를 조금은 챘었어요. 저거 약간 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고 며칠 후로 넘어갑니다.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새끼 고양이를 구해주려는 나리유키를 키리스 선생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이제 그 고양이를 잡으려다가 어 발을 이제 헛디뎌서 이제 돌부리에 그 발을 이제 탁 내딛어서 발목이 이제 접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리유키가 부축을 해줘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 이제 문제 없구나. 예,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돌아가려다가 이제 키리스의 집 안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요. 그래서 내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아니, 들어가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걱정이 돼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양반이 집이 굉장히 난장판이에요. 네. 참, 이 메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약간 좀 정석 메타죠. 예. 혼자 사는 여자 집은, 남자 집보다 훨씬 더 난장판이다. 거의 뭐 쓰레기장을 연출하는, 그런 메타가 요번 이 작품에도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 무더기에 끼인 키리스를 구출하고, 키리스는 이제 담례로 차를 내오는데요. 여기서 또 두 번째 뻔한 메타, 정석 메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집에서는 저지, 체육복을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는 키리스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도와준 대가로 담례로 공부를 또 잠깐 봐주는 키리스 선생이었고요. 이제 나리유키가 이제 가르침을 받다가 이 손에 집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딱 들어 올렸더니 그 키리스 선생의 속옷이 손에 잡혀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키리스의 방을 청소를 해줍니다. 네,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은 반짝반짝한 상태가 된 키리스의 방이고요. 근데 이제 청소를 하다가 키리스의 그 트로피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약간 뭐랄까요, 모포 같은 걸로 덮여져 있었는데 이게 그게 벗겨져 가지고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키리스가 과거에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거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얘기가 오갑니다. 뭐 피겨 선수의 수명은 짧고 뭐 좀 어린 나이에 약간 이 쓸모없는 짓을 시간을 낭비를 좀 했다라는 얘기를 키리스 선생이 좀 하는데요. 그녀가 현재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전에 후미노와 리즈의 그 담당을 하면서 왜 그렇게 모질게 둘을 교육했는지 약간 좀 이 부분에서 조금 알 수 있었던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리유키가 그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 최초로 키리스한테 비중이 실린 에피소드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키리스 역시나 츤데레 캐릭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완전히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서야 얘기를 하죠. 아무리 학생이라고 하지만은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괜찮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키리스 선생은 뭐 10년도 빠르다 이 애송아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리유키가 돌아간 다음에 네 그제서야 이제 볼을 빨갛게 붉히면서 사실은 의식을 하고 있었던 눈치를 채니 의식을 했다 그런 장면이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키리스가 히로인 전선에 뛰어드는 이번 주 에피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후미노에게 그 키리스 선생과의 일을 보고를 하는 나리유키인데요. 이제 후미노가 여기서 엄청나게 폭발하게 됩니다. 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예. 그래서 갑자기 카베동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학교의 그 나무 큰 나무에서.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은 자기 말고는 다른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왜인지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같은 반 친구들이 목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후미노한테 나리유키랑 사귀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어, 후미노는 일단 발뺌을 하죠. 아니다. 예. 근데 이제 나리유키가 또 교실로 찾아와요. 그 와중에 이제 원래는 둘이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나리유키한테 물어보는데 여기서 대답을 잘못했어요. 나리유키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마음에 두고 있냐라는 거를 물어본 건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방향성이 잘못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여느 때와 똑같이 도서실에서 나리유키랑 호미노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유난히 도서실에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 모두 심어둔 첩자였고요. 여기서 이제 후미노의 팬클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근데 이제 이 주변에 있던 그 심어놓은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 얘네는 그냥 진짜로 공부만 하는 관계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 팬클럽 중에 거의 뭐 오야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친구한테 공인을 받게 됩니다. 예. 안 사귀는 관계다 서로. 그러고 이제 엔딩 곡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장면이 또 나오는데 후미노가 이제 이번 에피소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나리유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사귀는 줄 알고 있었다. 두 명이. 그래서 어 그래서 나리유키가 아 그랬냐? 예. 참 이상한 친구들이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후미노가 농담으로 이렇게 된 거 그냥 사귀어버릴까? 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리유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나리유키의 모습을 보고 역시나 후미노도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이제는 후미노도 완벽하게 히로인 전선에 뛰어드는, 네. 저번 주까지는 살짝 의아해했어요. 얘는 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느냐. 그랬는데 이제는 탈 히로인 루트에서 어, 완벽하게 이제 히로인 루트로 돌아가는, 네. 다시 이제 경로를 재설정해서 돌아오는 그런 루트로 어,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못해 이번 주 에피소드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 이번 주는 좀 변화된 내용이 좀 많았죠. 예, 내용이 좀 많았죠. 키리스 선생도 그렇고 후미노도 그렇고 히로인 전선에 뛰어든 두 명의 새로운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번 주에 이제 리즈랑 우루카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후미노와 키리스 선생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종합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공부를 못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은 도우미요 센코시입니다. 이제 센코랑 저녁을 먹고 일어나려다가 크로토는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크로토에게 센코는 자기가 밟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마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발로. 예. 그래서 이제 크로토는 당황을 하게 되죠. 예, 약간 이 밟아준다는 말이 약간 그 뭐라 하죠? 그 특이 성벽. 예. 그러니까 특이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메타기 때문에, 예, 소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센코는 이제 25kg이라는 체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이 뭐랄까요,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밟아주면 안마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쿠로토가 극구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손으로 센코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쿠로토는 좀 더 강한 강도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센코가 발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로토의 이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이 이제 날아가는 장면이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고, 마사지가 마무리된 후에 이제 쿠로토가 센코를 마사지 해주고요. 담례로.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센코가 네, 기분 좋은, 네, 그런 소리를 내면서 또 약간 위험한 장면이 또 연출이 됐었고요. 역으로 이제 쿠로토를 센코가 간지럽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쿠로토가 또 간지럼을 엄청나게 잘 타는 장면이 나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그런 그들을 보고 있는, 청계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시로가 나타났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쿠로토가 자신의 선조들의 꿈을 꾸고, 네, 또 꿨죠. 예. 그랬는데, 웬일인지, 일어난 시간이 좀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일어났어요. 원래는 또 늦잠을 좀 자주 자는 편인데, 웬일로 아침 일찍 일어났고, 또 출근을 하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코엔지와 마주치고요. 그래서 이제, 센코랑 코엔지랑 같이 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뭐 쿠로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전보다 얼굴은 나아졌는데 여전히 피곤한 거는 뭐 아직까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코엔지가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일을 그렇게까지 하는데 맨날 뭐 야근은 기본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회사에서 이제 동료 직원한테 일을 부탁받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또다시 막차를 놓치게 된 쿠로토였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에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쿠로토의 앞에 시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너 오늘 집에 못 돌아가지? 그래서 네, 이렇게 쿠로토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로는 이제 자기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리둥절하는 크로토의 앞에 이제 일단은 데려다 줄 테니까 답내로 뭐라도 바쳐라. 그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크로토가 사주고요. 자, 핫도그랑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시로는 이제 포탈 포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뭐 아무튼 그런 이 차원의 문을 열어버려요. 네, 열고 이제 거기로 이제 신비한 공간, 약간 그 내용상 이제 1000개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공간을 이제 둘이서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시로는 왜 센코가 쿠로토에게 갔는지 아냐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쿠로토한테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조상과 쿠로토 그리고 센코의 관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나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에피소드는 이번 주가 처음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포탈에서 이 차원의 문을 통과하니까 집 근처 거리로 무사히 쿠로토가 도착을 했고요. 이제 집으로 쿠로토가 돌아가게 됐고, 근데 이제 이 처음 시로를 만났을 때 쿠로토가 본인의 양복 자켓을 이제 시로한테 덮어줬는데, 이거를 이제 센코가 눈치를 채요. 너 양복 자켓 어쨌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뭔가 이상해서 냄새도 이제 맡아보고, 다른 여우의 냄새가 나, 뭐 이런, 재밌는 얘기를 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센코한테 시로와 만난 것을 들키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센코가 뭐 농담으로 저녁 준비한 것도 내가 다 먹어버렸다. 잘 됐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주는 뭐, 네.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로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예, 이제는 매주 뭐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굉장히 또 기쁩니다. 예, 우리 우치다마야 성우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좋고요. 그리고 요번에 시로 연기할 때 굉장히 또 이 귀염귀염한 그런 포텐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예. 물론 센코도 귀엽지만 네, 저는 시로 쪽으로 좀 많이 예, 향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제작진한테 드립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 순서로 이어집니다.